겨울방학에 유럽여행 한번 가보고 싶은데 코스는 어떻게 짜야 할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고민되셨다면 오늘 영상에서 싹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유럽여행 추천 코스로는 런던에서 시작해서 해리포터 스튜디오를 방문하고 파리에서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 모나리자를 감상하고 스위스로 가서 알프스 산맥에서의 패러글라이딩이나 눈썰매 같은 액티비티를 즐겨보는 코스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항공권은 런던 히드로 공항으로 입국하여 스위스의 취리히에서 돌아오는 항공권으로 예매합니다. 루프트한자 항공권을 80만원 후반대에 예매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 날은 히드로 공항에 도착해 엘리자베스 라인에 탑승하여 숙소로 갑니다. 런던의 숙소는 대형 박물관과 코벤트 가든 등 도보로 많은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고 간이 주방이 있어서 간단한 조리가 가능한 숙소인 그랜지 버킹엄 호텔의 쿼드러플룸을 1박에 약 25만원에 예약합니다. 첫째 날은 숙소에 도착해서 휴식을 취합니다. 둘째 날 아침은 버킹엄 궁전에서 근위병 교대식을 관람합니다. 근위병 교대식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며 여름철에는 매일 진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대식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대식은 약 45분 동안 진행되고 버킹엄 궁전 앞 광장에서 진행되는데 항상 관광객들로 붐비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1시간 정도 전에 도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위병 교대식 이후에는 세인트폴 대성당으로 지하철을 통해 이동합니다. 웅장한 규모의 세인트폴 대성당을 관람한 뒤 걸어서 타워브리지로 이동합니다. 타워브리지는 런던의 시그니처이기도 한데요. 종종 런던 브리지와 혼동해서 런던 브리지로 잘못 찾아가시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타워브리지가 열리는 시간에 맞춰서 간다면 타워브리지가 열리는 모습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도 좋은데 매일 배가 지나가는 시간에 따라서 타워브리지가 열리는 시간이 다르니 사전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런던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인 소호 지역에 위치한 피카딜리 서커스로 이동합니다. 피카딜리 서커스부터 리젠트 스트리트를 걸어 리버티 백화점까지 걸으며 런던의 화려한 밤을 즐겨보세요. 뮤지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런던에서 뮤지컬을 관람해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런던의 웨스트엔드는 미국의 브로드웨이와 함께 세계 뮤지컬의 양대 산맥으로 꼽힐 정도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컬들이 매일같이 열리고 있어서 캐츠나 라이온킹, 오페라의 유령 같은 정말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에 한 번을 기다려야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희귀하고 가치가 높은 방대한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박물관인 영국박물관으로 향해봅니다. 영국박물관은 세계 최초의 국립공공박물관으로 개관 이래로 무료 입장을 실시하고 있고 1년에 600만 명 이상이 관람하는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인류 역사의 태동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물과 예술품들을 소장하고 있어서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국 박물관을 관람한 뒤에는 런던의 감성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코벤트 가든에서 영국에 왔다는 기분을 한껏 느껴보세요. 그리고 오후에는 해리포터 스튜디오를 방문합니다. 해리포터 스튜디오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런던 유스턴역으로 이동해서 기차에 탑승해야 됩니다. 왓포드 정션역에서 하차해서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의 셔틀버스에 탑승해서 이동합니다. 해리포터 스튜디오는 사전 예약이 필수인데요. 사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원하는 시간대에 표가 매진될 수 있으니 꼭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예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4일차에는 유로스타를 타고 런던에서 파리로 이동합니다. 런던에서 파리로 향하는 유로스타는 예약 시점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요. 보통 40에서 60유로 정도의 예약이 가능하지만 출발 날짜가 임박했거나 표가 없는 경우에는 100유로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유로스타를 탑승할 때 주의점으로는 출국 심사가 진행되고 짐 검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기차 출발 최소 1시간, 넉넉하게 2시간 전에 도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유로스타를 타고 파리에 도착해서는 파리 북역으로 도착하게 되는데요. 런던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는 게 바로 느껴질 정도로 치안이 좋지 않으니 소매치기에 꼭 유의하세요. 파리에서는 런던에서와는 달리 신용카드로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가 없고 이렇게 생긴 나비고 교통권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로고가 있는 티켓 판매기에서 나비고 교통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파리 숙소는 좋은 위치의 숙소인 투어리즘 에비뉴 호텔의 슈페리어룸을 1박에 약 30만원에 예약합니다. 파리 여행 첫날은 파리 하면 떠오르는 에펠탑 전망대로 갑니다. 이 전망대 역시 사전 예약이 필수인데요. 정상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2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탄 뒤에 2층부터 계단으로 올라가는 티켓을 예매할 수도 있습니다. 에펠탑에 올라서 파리의 멋진 전경을 감상해보세요. 그리고 5일차 파리 시내를 구경하는 날입니다. 파리에서 꼭 가봐야 할 루브르 박물관에서 정말 유명한 작품인 모나리자를 관람합니다. 루브르 박물관도 사전 예약이 필수이니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예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원래 왕궁이었던 루브르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약 38,000개의 전시품이 있다고 하니 어떤 작품을 꼭 볼 건지 미리 정하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루브르 박물관 입구에 있는 한 번쯤 보셨을 이런 유리 피라미드 앞에서도 꼭 인증샷을 남겨보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아름다운 전망과 독특한 분위기로 많은 관광객들과 예술가들에게 사랑받는 몽마르트 언덕으로 가보겠습니다. 몽마르트 언덕에 오르면 하얀 돔 모양의 성당인 사크레케르 대성당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파리의 노을 지는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는 길에 팔찌를 팔에 채워주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나 소매치기가 많으니까 항상 치안에 주의하세요. 몽마르트 언덕에 올라가는 길에 250개 언어인 311개의 사랑해라는 말이 적힌 파란 타일 벽도 들러서 한국어로 적힌 사랑해를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라고 불리는 샹젤리제 거리와 개선문을 방문합니다. 샹젤리제 거리에는 고급 브랜드 매장들과 카페, 멋진 식당들이 늘어서 있는데요. 특히 개선문에서 시작해 콩코르드 광장까지 이어지는 샹젤리제 거리에서는 축제나 이벤트가 언제나 많아서 언제 방문하더라도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샹젤리제 거리를 지나서 개선문 전망대에 올라 파리의 전경을 감상합니다. 개선문 전망대에서는 파리 에펠탑 전망대와 다르게 에펠탑까지 같이 보이는 파리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개선문 전망대 입장권도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기차를 타고 인터라켄으로 이동합니다. 파리에서 인터라켄으로 이동하는 루트는 바젤을 경유하여 가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시간대가 하루에 몇 개 없으니 시간에 맞춰서 예매하고 이동하면 됩니다. 파리에서 인터라켄까지는 약 6시간이 넘게 걸리는 장거리 이동이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멋진 풍경을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스위스에 도착해 있을 거예요. 인터라켄에서의 숙소는 인터라켄 웨스트역과 가깝고 창밖으로 멋진 뷰를 감상할 수 있는 뷰사이트 호텔 쿼드러플룸을 1박에 약 35만원에 예약합니다. 여행 7일차 인터라켄에서는 아이들의 기억에 평생 남을 패러글라이딩이나 눈썰매 같은 알프스 산맥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를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멋진 알프스 산맥을 배경으로 하늘을 나는 이런 액티비티와 같은 경험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 여행 8일차에는 유럽의 지붕이라는 융프라우로 트레킹을 즐겨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행 9일차에는 취리히로 기차를 통해 이동해서 취리히에서 귀국 항공편을 탑승해서 인천으로 귀국합니다. 이렇게 9박 10일 아이들과 함께하는 유럽 여행 총 비용은 항공권 90만원, 숙소는 런던 3박에 75만원, 파리 3박에 90만원, 인터라켄 3박에 105만원으로 3인 기준 총 270만원, 1인당 90만원입니다. 교통비는 런던에서 파리로 이동하는 유로스타 75,000원, 파리에서 스위스로 이동하는 기차 10만원, 융프라우 왕복 기차표 26만원, 그리고 기타 교통비를 10만원으로 계산해서 총 54만원이고 액티비티나 입장료를 모두 포함해서 52만원, 하루 식비는 1인당 7만원으로 9일 총 63만원 이렇게 계산했을 때 9박 10일 유럽 여행 총 비용은 1인당 총 349만원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을 통해 겨울방학에 아이들과 유럽 여행을 어떻게 떠나야 할지 완벽하게 알 수 있으셨을 거예요. 혼자만의 여행이거나 비용적으로 좀 손해를 봐도 크게 개의치 않는 성격이시거나 또는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멘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무계획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가거나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다릅니다.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하는 인생에 몇 번 안 될 소중한 여행의 시간을 망치게 될 수도 있다는 부담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럴 때마다 항상 정보만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채널이 있습니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로 떠나든 믿고 볼 수 있는 똑똑한 여행 정보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용하고 똑똑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행 코스 말고 나만의 여행 코스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예약은 어떤 사이트에서 해야 될지 하나하나 찾아볼 시간이 없고 고민된다면 나만의 취향과 일정에 맞춰서 여행을 완벽하게 계획해드리는 나만의 똑똑한 자유여행을 이용해보세요. 고정 댓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똑똑하고 유용한 여행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